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5월 2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이고요. 일요일 무료 방송은 이제 녹화를 하는 대로 곧바로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들을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토요일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녹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게 토요일에 업로드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4월이 다 갔고요. 금방 또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참 빠르고요. 이제 5월, 6월 지나면은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또 하반기가 시작되고요. 참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투자하시는데 좀 결과들이 좋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고 또 좋은 일들도 있고 그러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백신 문제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의 수급 그리고 접종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좀 잘 해가지고 국민들이 빨리 백신을 다 접종을 하고 하루빨리 마스크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이쪽은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닌다고 하죠. 뭐그 정도의 속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이제 뭐 우리가 또 OECD 회원국들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방역 수준이 최고였다 뭐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백신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거의 꼴찌죠. 예,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참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백신 접종까지 제대로 됐으면은 지금 뭐 국민들의 이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좀 달랐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그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기대를 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또 그쪽으로 접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죠.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가장 빨리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쪽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접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번 접종 이후에 3번까지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뭐 완벽하게 틀어막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백신이 거의 뭐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또 날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폐기할 그럴 상황이 오는 백신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뭐 백신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미국이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국 국민들 보면 참 재밌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는데도 역시 지금 정부가 이제 트럼프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역시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는 게 뭐냐면은 못했던 것, 트럼프가 못했던 것들을 전부 확실하게 또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바뀌면서 반드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사과를 하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백신 문제는 뭐 앞으로도 두고두고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국민들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군인들도 접종을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아쉽죠. 특히 이제 또 20대나 20대 이하 쪽에서는 뭐 좀 혈전이 나타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또 이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그 서로 이제 믿고 정부도 믿고 좀 접종을 해서 뭐 최대한 빨리 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어쨌든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주식 투자하는 데서도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2020년에 526.06% 누적이 됐고요. 2021년은 51.52% 현재 누적이 됐고요. 4월에 이제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한 종목들도 중기 종목들은 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단기 종목들도 단기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3월에는 조금 짧게 손절한 종목들이 나왔던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 점검. 자, 지난주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조정을 받았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는 살짝 반등 후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가 그대로 나왔어요. 코스피는 월요일에 반등을 했고요. 수요일까지 유지를 하다가 수요일부터 수목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조정이 좀 더 컸습니다. 코스닥은 좀 크게 하락했는데 역시 코스닥 하락의 원인은 바이오 쪽이 약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보면은 그동안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는 게 뭐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조금 그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반등의 폭이 컸었던 거에 따라서 일종의 후유증이 그대로 조금 더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락의 원인을 보면 수급이에요.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 지난주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매수하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월요일만 이제 개인이 매도하고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괜찮았는데 화요일부터 흐름이 안 좋아졌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수의 흐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미국 시장은 고점에서 이제 버티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더 뭐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역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은 뭔가 좀 악재가 앞으로 다가온다, 정말 큰 악재다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역시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버텨줬다는 건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의 하락은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 재개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뭐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매도가 멈추었던 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벌써 뭐 1년이 넘게 공매도가 멈춰 있었는데요.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공매도라는 것도 시장이 더 상승할 것 같으면 공매도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공매도가 많이 나오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고점에서 눈치 보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굳이 무리하게 공매도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이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 순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역시 시장에는 여건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공매도라는 게 시장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좋지 않다고 봐야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작정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매도가 그렇게 막 쏟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당분간은 고점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역시 시간이 한참 좀 지나면서 역시 좀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을 받고 또 반등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지수에 뭐 등락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만 하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원인은 역시 첫 번째 원인은 이거예요. 미국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고, 당분간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당분간은 버틴다. 최소한 뭐 다음 주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럴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를 예상을 해보면은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예상으로는 역시 3050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조금 더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조정받은 후에 양시장이 다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정을 뭐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여기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겠지만은 결국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받으면은 역시 매수 타이밍으로 매수의 기회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조정받은 후에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이번 주에도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노루홀딩스 우선주입니다. 노루홀딩스 우선주 엄청나게 갔죠. 이 종목 지금 이 종목을 왜 언급을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사실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추천을 일단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여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가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잠깐 놓쳤어요. 사실은 놓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반등할 때 조금 조정을 좀 제대로 받았기를 기다렸는데 안 받고 결국은 그대로 갔습니다. 아쉬운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처음에 움직였었던 게 윤석열 테마로 조금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권에서 벗어났는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크게 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선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주들 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에 영향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고점에서 50% 이상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어설프게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관찰하는 종목으로 보자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EID입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 특징주로 언급했었던 종목이죠. 지난주에 자 여기였었죠. 조정을 좀 제대로 받으면은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자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월요일에 급락했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에 조금 더 조정받은 후에 급등했어요.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 또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니까 역시 이번 주에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주 대응 전략. 일단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은 하방입니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최소 3100 그리고 웬만하면은 3050 근처까지 좀 조정을 받아주면 일봉상으로 상방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3100까지 왔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횡보한다 그러면은 상방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방 쪽을 보다가 장중에 단타가 좋겠죠. 그리고 하방 쪽으로 더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서는 일봉상으로 상방 공략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역시 테마주들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여전합니다. 정치인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공략을 해보자.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역시 코로나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코로나 테마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조정 받은 종목만 접근하세요. 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 없고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한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관심 종목, 뭐 정치인 테마는 조정받은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해성 TPC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제대로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거의 뭐 최저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한번 보자는 생각이고요. 경보제약, 자, 이 종목 좀 단기 움직임이 있죠. 조정받으면은 괜찮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신바이오, 이 종목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좀 접근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종근당 홀딩스, 이 종목도 가격 메리트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뭐 저점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관심 종목 이렇게 4종목 골라봤고요. 정치인 테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쪽 테마 중에서 조정받은 종목들, 고점에서 확실하게 조정받은 종목들로 골라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정치인 테마는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에도 뭐 올해는 행사가 많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휴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갈 것 같고요. 어쨌든 좀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 날에 맞게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있기를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5월 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공추선생의 다음 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